주방 안은 아늑한 조명 아래 고요했습니다. 촬영용 삼각대는 식탁 모서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앞치마를 맨 그녀는 조심스럽게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육아 브이로그를 시작한 지 6달 된 초보 엄마 크리에이터였고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이를 위한 심플 된장국 끓이기였죠. 카메라 렌즈를 응시한 채 그녀는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마랑 멸치를 살짝 우려낸 뒤 된장은 체에 걸러서 넣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가 먹을 거라면 특히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목소리는 한 톤 낮게 깔렸습니다. 익숙한 듯하지만 긴장도 서려 있는 톤이었죠. 요리를 소개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상을 보듬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9만 8천 명을 넘었고 댓글에는 우리 아이도 잘 먹어요. 진짜 도움돼요 같은 따뜻한 반응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된장을 조심스레 덜어 준비했고 마늘은 눈곱만큼만 넣었습니다. 카메라에 살짝 미소를 띠며 덧붙였습니다. 제 비밀 재료예요. 아이가 된장국을 거부하지 않게끔 하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때였습니다. 띡!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내 들려오는 발소리, 익숙하고도 불편한 기척이 주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커다란 유리병과 집에서 담갔다는 장아찌, 도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죠. 예, 이건 뭐야? 이렇게 싱거운 걸 아이한테 먹여? 그녀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저염 레시피로 소개해 보려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주방 한가운데 서서 된장병을 열고 있었습니다. 된장은 퍼서 넣는 게 아니라 푹푹 넣어야 제맛이 나는 거야.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그녀가 뭔가를 말하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국자 하나가 깊숙이 냄비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퍽!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맞춰온 육수의 농도, 체에 걸러놓은 된장의 정성, 모두가 한순간에 짙어진 국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빨간 아리시 불빛이 그녀의 눈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준비한 영상이 아닌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편집을 멈췄습니다. 녹화본을 재생할 때마다 머릿속엔 한 장면만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국자, 짙어진 국물색,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결국 영상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게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예고 없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된장만이 아니었죠. 고춧가루, 집된장, 장아찌, 심지어 무말랭이까지. 한 손에는 손수 만든 고추기름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된장국 말고 김치찌개 끓이면 어떠니?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둘렀고 그녀는 또다시 주방 한 귀퉁이로 밀려났습니다. 렌즈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엔 시어머니의 음성이 가득했습니다. 옛날엔 애들이 이런 걸 먹고 컸어. 그래서 다들 체력도 좋고 병원도 잘 안 갔지. 그녀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소화력이 약해서요. 너무 맵거나 짜면 좀.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요즘 엄마들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밥은 씹어야 하고 국은 짭짤해야 아이가 맛을 아는 거지. 그러곤 냄비에 직접 손을 뻗었습니다.
된장국은 싱거우면 그냥 물이에요. 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주방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그래도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라는 무대를 마련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조연처럼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혼자 기획하고 편집하는 건데 너무 개입이 많으신 것 같아.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단 말. 그건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 영상인데, 내 주방인데 왜 나는 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다음 날 영상 제목을 바꿔 달았습니다. 전통 육아 밥상 어머니의 손맛으로 채우는 아이 밥상. 처음의 계획은 사라졌고 콘텐츠 방향도 틀어졌습니다. 편집본 마지막에는 자신이 아닌 시어머니의 미소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요리 콘텐츠 좋네요. 전통 밥상 레시피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댓글은 대부분 시어머니를 향한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유쾌하세요.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 보기 좋아요. 어딘가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댓글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스크롤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메추리알 장조림이 어떠냐, 전복죽은 영양도 좋고 좋다며 다음 회차 촬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줄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녀는 말끝마다 좋아요를 붙였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시어머니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음식 설명도 길어졌고 간 맞추는 장면에선 주인공처럼 조명을 받았습니다. 편집을 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화면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 자신은 점점 옆자리에만 나왔고 요리는 거의 시어머니가 맡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채널인데 정작 자기 얼굴이 자막 뒤로 가려지는 순간이 더 많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콘셉트를 되돌리기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육아 엄마의 혼밥 브이로그. 거창하지 않고 아이를 재운 뒤 혼자 차려 먹는 조촐한 한 끼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니까. 그녀는 새벽까지 영상을 편집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따로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녀가 찍고 있던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애호박전 부쳐줄게. 그거 먹고 힘내야지. 그녀는 결국 혼자 먹던 밥을 접었습니다. 녹화 버튼은 꺼졌고 편집할 영상도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어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나를 위해 뭘 만들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진 건. 영상이 올라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이상한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댓글의 결이 미묘하게 갈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며느리님 요즘 말씀이 없으시네요? 시어머니 콘텐츠인가요? 카메라 앵글이 점점 바뀌는 듯. 처음엔 그냥 예민한 시청자의 시선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둘 늘어나는 의문은 결국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어느덧 전통 밥상 브이로그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탐냈고 썸네일에는 언제나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
자막도 모르게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 따뜻한 기록. 그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아닌데. 하지만 시청자 수는 증가했고 광고 수익도 늘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걸까? 그러다 문득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던 그 표정. 모니터를 꺼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밤늦게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육아 브이로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시댁 실황 아니에요? 글에는 영상 캡처와 함께 댓글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브이로그가 아니라 눈치 전쟁임, 시아버지도 곧 등장할 듯, 이 채널 좀 무서움.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오셨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들고 있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더 이상 아이 밥상 브이로그가 아니었습니다. 댓글 첫 줄엔 늘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었고 영상마다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정리한 펜이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누군가는 어머니표 요리만 모아주세요라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고 어떤 이는 프로필 사진까지 시어머니 얼굴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통한다는 걸 알아버렸고 이젠 카메라가 켜지기 전부터 화장을 하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이크업이 좀 허전했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브이로그에 자막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건 포인트 꼭 써줘야 해. 그녀는 편집 중 손을 멈췄습니다. 포인트라니. 그건 원래 내가 잡아내는 부분이었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면 남편은 무심하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조회수 잘 나왔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채널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시어머니의 이미지로 굴러간다는 것을. 촬영이 끝나고도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유튜브 봤다더라. 며느리가 자기 스타 만들어줬다고 했다더라. 남편은 그 얘기에 크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잘 됐네. 이렇게 효도하는 거지 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된장국의 냄새는 진했고 국물은 짰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국을 떠먹고 있었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을까? 구독자 10만, 좋아요 3천, 그 모든 숫자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삼각대는 여전히 식탁 옆에 서 있었지만 렌즈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들어왔고 준비해온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의자를 당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무표정한 얼굴 뒤로 살짝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영상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조회수도 오르고 댓글도 늘고 어머니 덕분에 채널이 성장한 건 감사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저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요즘은 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말끝이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애 키우느라 힘들어 보였고 밥상이라도 챙겨주고 싶었어. 요즘엔 다들 뭘 그렇게 어려워하나 싶어서 말을 이어가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작아진 어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느낌, 그건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만든 이 채널이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전자를 들어 두 사람 앞에 물을 따랐습니다. 김이 오르는 컵 사이로 묘하게 차분해진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참 애쓴다. 나도 좀 몰랐던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거창한 사과보다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카메라 없이 나눈 처음이자 진짜 대화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렌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대본도 콘셉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다른 요리 없이 저 혼자 밥을 먹어보려고 해요. 부드러운 말투로 시작한 영상은 한 그릇의 된장국과 김 한 장, 그리고 조용한 식사 소리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녀는 영상 편집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컷을 자르고 자막은 최소한으로 남겼습니다. 영상 말미에 이전 영상들과는 다른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국을 한 숟갈 뜨는 장면. 영상은 단번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박수 이모티콘이 줄지어 달렸고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건 요리 영상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다큐예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로소 내 이야기라는 감각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엔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든 그건 이제 그녀를 위로하거나 흔들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화면은 천천히 흐려졌고 그 위에 자막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는 방법이 아닌 관계를 끓이는 법. 그 말은 그녀가 그리고 어쩌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함께 써내려간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무거운 공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적었고 그녀는 굳이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은 적당히 간이 맞았고 아이는 맛있다며 밥을 두 공기나 비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시 끓이면 되는 거라고요. 된장국도 관계도. 구독자 수는 마침내 10만을 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은색 버튼을 배송하겠다는 메일이 도착했고 인증 요청이 담긴 메시지엔 진심 어린 축하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메일을 확인하고 알림을 닫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진 않았습니다. 대신 뇌리에 박힌 건 그날 식탁 맞은편에서 조용히 국을 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엔 과한 친절도 쌓인 감정도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짧은 말, 그리고 눈치 없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굳었던 마음의 결을 풀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주방 벽 한쪽엔 여전히 시어머니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그녀가 담근 된장이 고스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억지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간섭의 흔적이 아니라 시간의 잔상처럼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관계가 지나온 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다시 혼자 찍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출연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사전에 각본을 짜고 역할을 나눈 뒤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화면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브이로그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때론 같이 끓이는 삶의 국물. 영상 마지막 아이가 된장국을 먹다 혀를 대었는지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조금 뜨겁지? 원래 된장국은 식으면서 더 맛있어지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자막을 남깁니다. 된장국도 가족도 너무 짜지 않게, 너무 싱겁지 않게 적당히 그리고 천천히 끓이면 됩니다.